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회전에 대한 물리학을 아주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학에서 운동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잖아요. 진짜 상상 초월로 중요한 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선속도, 그러니까 선운동량이죠. 제가 뉴턴의 운동법칙 영상에 올려놨는데요. 왜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나의 물리량으로 정의하는지는 이제 뉴턴의 천재성을 언급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직선 운동을 수학적으로 서술함에 있어서 저 P는 mv라고 정의되어 있는 선운동량이라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직선 운동 얘기고 지금 얘기하려는 건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회전 운동에 해당하는 운동량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면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 아셔야 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벡터의 내적밖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학 보충에다가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운동량의 회전 버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양이 물리학에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양이냐면 각 운동량이라는 양입니다. 이것도 선운동량처럼 벡터고요. 기호로는 대문자 L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R 크로스 P라는 양으로 정의가 됩니다. R 벡터가 뭐냐면요. 그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그 중심축 있죠. 그 중심축에서부터 그 매달려서 회전하고 있는 그 물체까지 위치 벡터로 쭉 이어주는 거. 그게 R 벡터고요. 그 R 벡터를 원의 접선 방향에 해당하는 선 운동량과 외적을 해서 곱해준 저렇게 정의된 양이 각 운동량입니다. 그러면 직선 운동에서 힘이라는 게 뉴턴이 정의했듯이 선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그러면 회전 운동에 해당하는 힘도 존재를 하겠네요. 어떻게? 저 각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형식으로. 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미분 시간에 고배미분법 배우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벡터의 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해주고 그렇게 해서 둘이를 서로 더한 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앞의 항은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만 남아요. 그래서 dPdt가 힘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R 크로스 F가 돼서 이걸 토크, 한국말로 돌림힘이라고 불리는 벡터량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 항만 마법같이 사라지고 뒤에 항만 남는지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저렇게 R벡터가 있고 그에 수직하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선운동량 벡터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물체를 원 모양으로 돌리는, 회전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R벡터의 방향이 매 순간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순간적인 방향 변화를 보시면 이게 원의 접선 방향이죠. 말하자면 R벡터의 변화량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선운동량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dRdt라는 벡터랑 선운동량 벡터랑 나란한 방향이에요. 제가 벡터의 외적을 설명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벡터끼리 평행이 돼버리면 벡터의 외적이 그냥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각이 0 혹은 180도 파이 라디안, 그런 경우에는 그 벡터의 외적값이 그 사인 세타, 그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바람에 그냥 외적값 자체가 0이 돼요. 그래서 dRdt 크로스 P는 어차피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dLdt가 R 크로스 F가 돼서 그게 토크라는 말씀을 이제 다 드렸는데, 이 토크를 굳이 원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돌리는 상황에서도 적용을 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이는 지렛대죠. 지렛대. 지렛대 왼쪽에 올려져 있는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W라고 하고 오른쪽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F라고 하면, 자, 일단 지금 양쪽 모두 R벡터랑 힘 벡터랑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간적인 그 R벡터 변화, 그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힘이랑 저 R벡터 변화량이랑 직교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익각이 90도가 되는 효과가 생겨서 뭐 굳이 사인 세타를 붙여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WA가 BF, 이 등식이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나타내주는 식이 되죠. 그런데 자, 양쪽의 돌림 힘이 달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WA랑 BF랑 서로 다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이면 지렛대가 부러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돌림 힘이 똑같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WA가 BF가 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거운 물체 들어 올리는데 힘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겁니다. 직선운동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면 운동량이 시간에 대해서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토크가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였으니까 토크가 0이면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돌림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당연히 이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보존 법칙 3대장이 있죠. 탑3. 에너지 보존 법칙, 선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호도법을 배우고 나면 호의 길이를 반지름 곱하기 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L은 R세타라는 공식을 배우게 됐죠. 자, 그냥 단순하게 돌리는 상황, 그러니까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 식의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되죠. R벡터랑 접선 방향의 P벡터랑 서로 완전히 직교를 해서 뭐 굳이 사인 세타 붙여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사인 90도 어차피 1이니까 그거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각운동량의 크기가 RMV가 되죠. 방금 구한 V는 R오메가를 대입해 보면 R제곱 M오메가가 됩니다. 저 R제곱 M이라는 양을 기호로 I라고 쓰고요.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성의 회전 버전이죠. Moment of inertia,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I는 R제곱 M이라는
저 양은 회전 관성인 거예요. 저 양이 크면 클수록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운동량 P는 mv, 질량 곱하기 선속도. 그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질량이라는 게 애초에 물체의 관성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는 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식과 비교할 수 있는 식이 바로 이 L은 I 오메가라는 식입니다. 선운동량이 관성 곱하기 속도였다면 각운동량이 회전관성 곱하기 각속도라는 거죠.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저 I를 쓰자면 반지름 제곱에 해당하는 함수를 질량 적분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회전 운동에 관한 물리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